지난 연말 잇따라 터진 악재를 불구하고 이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1등 공신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는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품목 수출이 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 특별법은 특히나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혁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 이제 뭐 미국, 뭐 일본, 대만, 뭐 유럽,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주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님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해 오셨는데 포인트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힘들다 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일단 역대 최고치를 찍어 나가긴 좋았어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범용 반도체 쪽이 워낙 또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가 가치 쪽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세계적인 기조가 또 탈중국화 여기에 또 그렇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엔 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는 수출 국가가 미국이라든지 대만,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예. 좀 차별화된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간다면 지금은 HBM이 이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체가 대만으로 이제 TSMC 쪽에 그 수출을 한 다음에 TSMC 쪽에서 GPU랑 또 HBM을 결합해서 다시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에 수출을 하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만 쪽에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요.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만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에서 무려 119%대나 급증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베트남 쪽의 수출 비중 역시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때는 이 자사의 전체 휴대전화의 17%를 중국 쪽 공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중국의 후이저우 공장 문을 닫게 됐고요. 해외 생산 거점 자체를 베트남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중국으로 가던 메모리 등의 이런 스마트폰 중간재가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또 세계적인 전반적인 그 중국의 반도체 자리 강화 이런 이제 기조와 맞물려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향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향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수출 대상국이 지금 다변화되고 예.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계속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8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통과 임박했다라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국정협의체 쪽에서 실무 지금 회동을 할 예정이라서 특히나 이제 여당 쪽인 국민의힘 쪽에서 4가지 중점 의제를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처리 법안이 지금 현재 단연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 52시간 시간제 예. 때문에 지금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모두 사실 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뭐 당론까지 지정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미 중국 네.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지금 뭐 투자나 지원책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속하게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향후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금 다시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고서 업황 섹터에 대한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도체 요 며칠 사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많습니다. 관련주 일단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5가지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이 무게가 큰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히려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16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던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어제 다시 한번 19만 9,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20만 원대를 뚫어낼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 차이단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어제 시장에서 6%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TC본더 신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BM 12단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대표 종목입니다. PSK홀딩스, 테크윙도 어제 시장에서 각각 7% 그리고 6.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약간 아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2.7%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앞으로도 주가 함께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바로 좀 가보죠.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반도체 쪽에서 생각했어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전거래일에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에 비하면 한미 반도체 상승률이 조금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미 반도체 잠깐 이제 매출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한미 반도체가 2021년도까지 매출액 자체가 3천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I 랠리 수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20만 원 선 구간대까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작년 매출액이 6천억 좀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대 수준의 지금 가이던스가 나온 상황이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2조를 넘길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치까지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제조용 TC 본더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추정치로 봤을 때는 65% 정도인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 TC 본더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나 정밀 기계와 싱가포르 장비 기업인 ASMPT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경쟁자가 치고 올라옴에도 지금 아무래도 TC 본더 강자이기 때문에 차세대 지금 TC 본더 신제품도 계속해서 또 네. 출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그래핀 슈퍼 본딩 헤드를 또 추가를 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TC 본더의 헤드를 바꾼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딩 헤드가 바뀌면서 생산성이라든지 정밀도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서 고객사 제품 수율에 있어서도 지대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세대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어서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또 잠재 경쟁사들이 워낙 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네.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하나 정밀 기계와 지금 소송 전에 지금 돌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최근에 그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직 금지 소송을 한번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 연구원이었던 직원이 2021년도경에 하나 정밀 기계로 옮겨가면서 영업 비밀을 취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었는데요. 네네네. 최종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손을 들게 되면서 예. 지난 5월 달에 최종
최종 승소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특허권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TSV라는 이제 열 공정 압착 공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 모듈 4헤드 방식의 TC 본더는 최초로 한미 네. 반도체 쪽에서 지금 생산을 했는데 이 동일 구조를 지금 하나 정밀기획 쪽에서 지금 취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한쪽이든 좀 치명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HBM 장비 시장에서 이 두 제조사 간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그렇죠. 지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 변동성도 같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펀더멘털을 본다면 올해 다시금 주가 반등세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 이사님은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소위 얘기한 쌍끌이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하이닉스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거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조사 기관이죠.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서 얼마 전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포스트가 좀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성능을 60%로 계속 돌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구 연한이 3년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포스트가 올라왔었는데요. 3년이 지나면은 일단 그 성능이 2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 나왔는데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GPU만 뭐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이 모든 이제 뭐 HBM과 GPU가 이제 코어스라는 패키징으로 꽉 붙어 있기 때문에 그 GPU만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의 신규 매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 가속기의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서 하이닉스의 이제 그 HBM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좀 약간 약세로 계속적으로 지목받아왔던 이제 낸드 쪽은 이제 그 기업용 SSD죠. 이 SSD 관련돼서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2003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은 반도체하고 화장품 두 요즘에 아주 핫한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